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7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는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 민주당이 이 국가보안법 위반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자성자박을 해서 지금 이재명이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이 이 자성자박해서 딱 걸렸다. 국가보안법 혐의까지 받게 됐다. 그게 상황이 그때 당시 이재명이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찰과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했다. 그래서 원래 북한에 돈 송금을 한 것은 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이 검찰과 형량 협상을 하면서 이재명 본인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그 자백을 하는 대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안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민주당 대표고 그리고 또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이 국보법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다 만들어 놓고는 검찰을 향해서 그런 그 앞뒤가 안 맞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변호사인데도. 자, 그런데 그것이 당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죠. 그런데 경찰이 이 수사 속도를 상당히 빨리 내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이 국보법에 대해서 김성태와 방용철 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담당하는 그 두 사람에 대한 국보법 수사를 3월부터 해왔는데 지금 이재명이 이 논란이 있고 나서부터 이재명의 발언이 있고 나서부터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수사가 이화영 지금 대북 송금을 주선을 한 김성태에게 부탁을 해서 이재명의 방북 대가 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달러, 방북 대가 300만 달러,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대납을 부탁을 한 이화영에게도 국보법이 걸릴 수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이재명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경찰이 소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역대급 재판이 하나 열리죠.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이화영이 피고인으로 나오고 김성태가 정인으로 나와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은 그동안 이화영을 해유를 했고 김성태에 대해서는 김성태를 노상 강도로 비유를 하면서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해서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죠. 자, 그런데 내일 이화영, 김성태, 의형제를 맺은 두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내일 검찰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내일 검찰이 기소한 이 재판에서는 뭐 국보법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일 재판에서 그 이화영이 그 전에 자백을 했던 것을 유지를 하면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지사였던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지금 방북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보고를 했고 그리고 북한에서 방북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을 보고를 했고 김성태가 돈을 보냈다는 것을 보고를 했다. 자, 이 진술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보법 사건에서도 김성태, 다음에 이화영, 다음에 이재명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 이 진술이 국보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초한 거죠. 자성자박한 겁니다. 이재명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죠.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서 이것은 특가법 위반이고 본인이 변호사니까는 제명까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몰래 주었다. 그래서 가로 열고 국보법 위반이다. 이렇게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 외환 거래, 왜곡한 거래법 위반만 적용했다.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찰과 김성태가 딜을 해서 국가보안법에서 빠져나가는 대신 이재명 본인과의 연결성을 자백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이재명이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일단 그 가이드를 딱 주니까 민주당에 설치되어 있죠.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여기서는 또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또 국보법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태를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자, 그래서 그 사법거래를 하면서 김성태가 검찰과 사법거래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고발을 하겠다. 당 차원의 고발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편의 제공, 특가법상 재산국외 도피에 해당한다. 검찰이 이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해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 검찰을 고발하겠다. 국법법 왜 적용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이재명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말까지 지금 서슴지 않고 이재명 본인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 대변인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가 옥중 편지를 썼죠. 무슨 소리냐? 나를 왜 노상강도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9개 노상강도인데 경범죄 사범으로 취급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 9개의 혐의를 받고 있고 계속 추가 기소도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지금 그 이재명 그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거꾸로 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느냐. 자, 이거 하나가 모순되죠. 이거는 완전히 장어당착인데 이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 이 문제입니다. 김성태의 이 혐의가 북한에 돈을 준 이 혐의가 이것은 곧 대북 송금에 관여를 한 이화영, 그리고 이화영 윗선에 있는 이재명, 이게 적용될 빌미가 된다. 지금 이재명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러면은 김성태와 방용철 회장이 만약에 이것을 국가보안법으로 건다면은, 경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걸어서 나중에 검찰로 송치를 하고 하겠죠. 국가보안법으로 건다면은 이거는 그러면 그 윗선에 있는 이화영과 이재명도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공범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이 주범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재명이 워낙 다급하니까는 이화영은 해요를 하고 김성태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보안법 이야기까지 꺼냈는데 이게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화영이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는 처음에는 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려고 하니까는 북한이 돈을 요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에서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한 보고에서는 이 김성태가 100만 달러, 200만 달러 해서 300만 달러를 대북 송금 대북 방북 대가로 보냈다. 자, 이렇게 두 번을 보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북한에서 돈을 요구한다고 북한에 돈을 보냈으면은 그것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이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경찰이 오늘 지금 보도가 된 겁니다.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지금 다른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원래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2명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김성태와 회장과 부회장, 전 회장과 전 부회장에 대해서 국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은 나왔지만은 이것이 언론 취재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서울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가 지난달에 7월 달에 북한 인사들을 접촉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이 혐의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조사를 했다.
대북 사업 담당입니다. 쌍방울에서 대북 사업을 담당했던 방용철을 불러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경찰은 이 첨단 안보 수사계는 조만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자, 국보법 수사가 경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경찰은 3월부터 쌍방울 관계자들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논란이 있고 나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김성태와 방용철, 이 쌍방울 두 전직 회장 부회장은 2018년부터 그 다음에 2019년까지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차례 강성회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 박철 부위원장,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박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 인사들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 중에서 그 국정원에 뭐 신고를 하고 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이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국정원에 만약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돈의 성격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정원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신고를 했는지도 아직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인데, 김성태는 그 이화영 그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김성애 북한의 그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에게 수억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루이비통 가방을 전달했다. 자, 그 영화 공작이라는 영화에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이 한국 쪽의 공작원이 이 북한의 고위 관리에 한심을 차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롤렉스 시계, 루이비통 가방을 북한에 전달을 했다. 자, 그래서 경찰은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김성태와 방용철에게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등 연락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8조, 그리고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9조 2항 위반 혐의를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관계자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북한에 돈을 보낸 의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관련자 수환과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자,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그냥 쌍방울 자기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하면은 그거야 뭐 이재명, 이하영에게까지 갈 것도 없죠. 그런데 800만 달러는 김성태가 계속 이야기하고 안부수 또 그 이야기하고 뭐 여러 정인들이 다 이야기했듯이 이 800만 달러는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주기로 북한에 주기로 약속을 한 스마트팜 그 사업비를 대신 내준 것이고 300만 달러는 그 이재명 방북을 하겠다고 하니까 북한 쪽에서 돈을 요구를 해서 처음에 500만 달러를 요구를 해서 그것을 깎아서 300만 달러로 하게 돼서 보내줬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경찰이 이야기하는 북한에 돈을 보낸 의도는 결국은 이재명의 북한 방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하영이 추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이하영도 똑같이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김성태를 노상강도로까지 표현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왜 적용을 안 하느냐, 왜 그렇게 봐주게 하느냐 했는데 결국은 이 말이 이재명이 왜 나에게는 국가보안법은 적용 안 하느냐, 이런 꼴이 지금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구속 위기에 몰린 이재명이 다급하니까 이런저런 것을 막 갖다 들이대다 보니까 이런 자충수, 자승자박을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